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표상록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가상자산 매크로 뉴스들 좀 살펴보면서 시장에서 기업의 어떤 수요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들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뉴스 관련된 데이터들을 많이 봤다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들 기반으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가상자산 시장 현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가 지금 3개월 기준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전보다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되었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개월 전 같은 경우가 보시면 2024년, 25년 4월 정도이죠. 4월 이제 2월 정도이죠. 2월에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부각되면서 그때는 이제 시장 하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코인 가격들이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약 30% 가까이 상승을 하였고, 뭐 솔라나도 30%, XRP 같은 경우는 약간 행보 5%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3%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렇게 좀 악재가 많았던 시기에는 가격 하락이 좀 많이 있었다가 이제 그것이 하나둘 해결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가격 상승이 좀 이렇게 견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투자 시장의 뭐 매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뭐 다양한 수요가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ETF에 대한 수요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새로운 기업들의 채택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흐름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이제 현황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순유입 유출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2024년 1월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가격이 좀 상승을 하였죠. 그래서 2024년 3월까지 상승을 하면서 당시 이제 고점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는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ETF가 1월에 출시되었고 4월에 반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유입과 유출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행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좀 행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후보였죠, 당시에는. 근데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이런 비트코인 가격을 많이 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후에 다시 올 초죠, 2월에 이제 관세에 대한 뭐 매크로 이슈가 나타나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순유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흘렀고, 지금 같은 경우 4월부터 이제 관세에 대한 유예 이런 협상 소식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이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동시에 이제 기업 채택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13F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또는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면서 이렇게 좀 수요가 견인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뭐 동시에 저희가 글로벌 M2도 꾸준히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동성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가격도 같이 좀 상승을 하였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뭐 많은 분들도 투자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유사한 흐름입니다. 뭐 작년 보시면은 이제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이제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이후에 좀 하락을 하였는데 비트코인보다는 하락폭이 더욱 크죠. 그 이유는 이제 아래에 적어 놓았지만은 바이빗 해킹에 따라 가지고 이더리움과 관련된 뭐 이런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이제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4월부터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좀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동시에 5월 초에 있었던 이제 이더리움의 탱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것들도 결국에는 흐름이고요. 이제 흐름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를 뭐 예측을 할 수 없지만은 이런 것들 좀 데이터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좀 반응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통화량과 비트코인 가격 계속 꾸준히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위에가 비트코인 가격, 아래가 글로벌 M2의 이제 흐름입니다. 얼마나 좀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M2가 먼저 좀 선행을 하고 비트코인이 좀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노란 선으로 이렇게 좀 그어 놓았는데요. 이제 가로선으로 그어 놓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에 이제 고점을 달성하였고 이것을 다시 올라오는 시기가 이제 올해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글로벌 M2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작년 10월에 고점을 찍었고 이제 이것을 좀 상승하는데 한 올해 1, 2, 3, 4월 정도까지 있었다. 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한 5개월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글로벌 M2가 선행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좀 이것을 보면 좋을까라고 하시면은요. 글로벌 M2는 25년 1월부터 해서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2025년 4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2개월째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 비트코인과 글로벌 M2의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된다,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를 한다 보았을 때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M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좀 나눈 바가 있었는데 이 글로벌 M2가 5개월째 상승 랠리를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비트코인도 후행해서 계속 상승을 이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M2 같은 경우가 지금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현재 시점이라서 M2가 언제 그 추세를 전환하느냐 보시면서 비트코인 가격 흐름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은 투자 팁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은 금리 관련한 내용들도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금리 인하 사이클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아마 오늘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었죠. 이제 발표가 되면서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 어떤 발언들이 혹시 나왔는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이제 물가 데이터를 보았을 때 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아직 우리가 목표하는 물가까지 가지 그 못했기 때문에 2%를 네.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2%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좀 아직은 애매하고 오히려 더 올라갈 확률이 있다. 있다고. 그 사유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물가가 더 이제 상방으로 갈 프레셔가 더욱 더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밝히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고용 지표도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고용에 대해서도 이제 아직까지는 좀 튼튼은 하지만은 이 실업률이 더욱더 좀 증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서두르다, 말하기는 서두르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패드와치 툴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금리가 4.5%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6월, 7월에 있을 FOMC에서는 저 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97.9%, 75.6% 정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5년 9월에 있을 FOMC죠. 이제 그때는 금리 인하할 확률이 48%, 그리고 현재 유지할 확률도 좀 높습니다. 거의 40% 가깝기 때문에 이것 또한 완전히 신뢰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금리 인하할 확률이 약간은 더 높다 정도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은 다시 한번 또 그대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유지할 확률, 그리고 25년 12월 마지막에는 금리 인하할 확률이 39.4% 정도 된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높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변화할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하기를 원하지만은 이제 파월 의장이 아직까지 우리는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라고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힘겨루기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러한 흐름을 계속 유지한다 했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것도 매우 좋은 소식인데 사실 금리 실제로 되는 것도 좋지만 인하가 된다라는 스탠스, 이제는 그런 그렇죠.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타나는 것을 사실 좀 많이 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발언도 충분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크로 금리도 봤지만은 이제 가상자산 시가총액 현황도 저는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보시면 토탈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토탈 2 그리고 토탈 3가 있습니다. 토탈은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 토탈 2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 그리고 토탈 3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시가총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실 때는 거의 그냥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흐름이 비트코인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토탈이 조금 먼저 움직이고 토탈 2 그리고 토탈 3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토탈 같은 경우도 단기 추세는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2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고 있고 3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각도가 이제 토탈이 좀 먼저 가파르게 움직이고 2, 3는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좀 봐야 된다. 중요한 지표다라고 좀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것이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것이 하락할 때, 그럴 때 이제 알트코인들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이런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은 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알트코인들이 시가총액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알트코인의 이런 메인 불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시기는 이제 과거 2021년도에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좀 급격하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는 시기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가 왔을 때는 좀 알트코인에 집중을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리스크를 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아마 이것도 뭐 2025년에 비트코인이 좀 큰 상승을 만들어낸 이후, 그 이후에 이제 알트코인 이렇게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알트코인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도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알트코인을 통해서 업사이드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또 볼 수 있는 지표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75 이상에서는 알트코인 시즌, 25 이하에서는 비트코인 시즌이다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인덱스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25에서 28점 사이를 계속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알트코인 시가총액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인덱스는 알트코인 시즌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알트코인 시가총액 상승하는 것만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인덱스는 좀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 시가총액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금 유입이 더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건강한 신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메인 장세를 좀 노려보기 위해서는 이게 거의 75점이 가는 시기, 이 시기를 좀 잘 추적해서 알트코인을 포트폴리오로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트코인 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 지수가 어느 정도 펌핑을 나타내는 그 순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자산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 비트코인에 몰렸던 그런 유동성들도 알트코인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그 유동성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인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2,472억 달러입니다. 하나로는 한 340조 원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이 시장 보시면은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데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고점을 이뤄서 약간 하락을 하다가 2023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미국 자체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뭐 제도화 이렇게 계속 이제 확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시장의 성장은 더욱 더 클 것이다라고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옆에 있는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별로 순위입니다. 뭐 1위는 테더, 2위는 USDC가 있고, 뭐 6위가 이제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비들 펀드라고 하죠. 이제 블랙락 USD가 있고, 7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USD1이라는 코인, 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10위가 이제 페이팔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팔 USD이죠. 이제 이만큼 시가총액도 보시면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 1,535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USDC는 609억 달러, 그리고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도 29억 달러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이 이끌고 있는 이제 USD1 같은 경우도 한 22억 달러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뭐 페이팔은 한 8억 8천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이만큼 이제 시가총액이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 자체로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것이 결국엔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시장 성장은 더욱더 좀 기대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것에 따라 가지고 나타난 또 지표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 오실레이터라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스테이블 코인의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을 보시면서 나타나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표가 이제 주황색이 지표이고 검정 색깔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뭐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지금 이제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전환되는 시기, 이 시기를 좀 잘 캐치해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말 4월 초에 이 지표가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전환되어서 하락이 되는 시기, 위에 이렇게 꼭지점이죠. 이런 시기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때문에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MVRV 지표도 좀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잘 아실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요. MV가 마켓 밸류,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치, 그리고 리얼라이즈드 밸류는 이제 원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원가 대비해서 지금 시장은 얼마인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수학화, 계량화한 게 G스코어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7 이상에서는 이제 고점이었다. 그래서 매도하기 좀 좋은 시기였다라는 게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0 이하에서는 좀 저점이었다. 매수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 반감기 때마다 이런 추세선 그 지표에 대해서도 추세선을 매길 수 있는데 이 지표가 추세선이 있고 추세선을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고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 16년도에도 그랬었고요. 20년도에도 이렇게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이 추세선 가운데에서 좀 진행을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세를 뚫고 거의 7에 좀 가까워지는 그 시기가 왔을 때는 이제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0주 이평선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이건 투자 심리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0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이제 반감기 사이클과 유사하게 4년 단위로 이제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되게 경향성이 높다라고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 데이터를 보시면 이때는 이제 이동평균선 월 상승률이 약 10% 이상이 되었을 때, 그만큼 괴리가 컸을 때 좀 매도하기 좀 좋은 매도 타이밍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200주 이평선보다 가격이 좀 낮았을 때 좀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도 시장 심리를 해석할 수 있는 지표이고 이것도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도 있고 주식 시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80 이상에서는 극도의 탐욕 매도 타이밍, 그리고 20 이하에서는 극도의 공포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여기 파란색 라인으로 이제 그어 놓았는데요. 70K라고 해가지고 작년 3월달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고점을 한번 달성했던 경향이 있고 이후에 좀 행보를 하였습니다. 근데 작년 3월 보시면은 70K 달성을 하고 그때는 이제 극도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좀 행보를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공포로 좀 내려갔다가 좀 반등을 하여서 70K를 뚫는 시기가 작년 11월이었거든요. 70K를 뚫고 이제 다시 한 1, 2개월 만에 110K까지 올라갔습니다. 110K 올라가면서 약 40K 가까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였고 상승률로만 따졌을 때는 약 97% 가까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와 유사하게 지금도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이제 110K를 뚫고 다시 한번 좀 행보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빠지면서 행보를 하였고 행보를 함과 동시에 이렇게 공포로 좀 빠졌습니다. 사실 극도의 공포까지 더욱더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게 다시 또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이것도 다시 탐욕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 아마 지금 110K 주변에서 많이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패턴을 따라간다, 패턴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았을 때는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보고 이제 앞으로 더 오를 확률도 한 40K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총 15만 불까지도 갈 가능성도 있다. 패턴상으로는 그렇고 저는 최소한 13만 달러 그리고 최대한 한 15만 달러까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도 우리가 자주 참고하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심리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13만에서 15만 K 정도 되면은 그 정도의 가격대가 되면은 아마 이 수급들 자체도 알트코인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대를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사이클에서
고점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패턴상으로는 13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뭐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수요가 더욱더 많이 견인되는 게 보여서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래도 20만 달러 가까이 가지 않을까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내용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온체인 지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뭐 비트코인 뭐 이렇게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채굴 난이도도 계속 꾸준히 저는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채굴 난이도 같은 경우가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어느 정도의 그런 난이도가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항상 긴 시계열로 보았을 때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잠깐 단기적으로 뭐 하락했다가 행보했다가 다시 또 경신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채굴 난이도도 지금은 꾸준히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 사실 채굴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좀 비용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채굴 이제 하기 위한 원가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있고요. 뭐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쓰는 전기료가 될 거고 이것을 운영하는 인력들에 대한 비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채굴자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좀 매도한다 이런 움직임이 흘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채굴자 항복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채굴자 항복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하고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해치 리본 인디케이터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분홍 색깔 같은 경우는 채굴자가 항복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기에는 보시면 대부분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흰색으로 된 부분은 이제 채굴자 항복이 끝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 반등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시기 때마다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좀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5년 한 3월 정도에 채굴자 항복 시기가 있었고 이제 그게 종료되면서 다시 좀 상승을 하였고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약간 그 채굴자가 항복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지표가 완전 100%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굴자가 항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굴자들이 매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것이 채굴자 보유량을 보시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굴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을 1년 데이터로 좀 가져온 것인데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변동성은 있지만은 크게 보았을 때는 채굴자 항복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5월에 들어서도 잠깐 상승을 하다가 급격하게 좀 빠진 바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채굴자들이 좀 항복하는 시기가 나타났다. 이런 것을 좀 지켜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또한 뭐 시장에서 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파는 것이잖아요. 파는 것은 또 반대로 좀 사는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뭐 정부나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한테 사면 가장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정도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실현 순손익이라고 하는 NUPL 지표도 있습니다. 이게 Net Unrealized Profit and Loss 지표인데요. 이것 또한 뭐 이렇게 뭐 고점, 매도 타이밍을 좀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0부터 뭐 100까지 보통 있는데 이제 0 밑으로 갔을 때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지표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과거 데이터상 기준으로는 0.75 이상이 되었을 때 이것을 탑욕이라 표현을 하는데 이제 고점이었고 매도 타이밍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현재는 이것 지표가 한 0.6 정도 아래에서 놀고 있습니다. 한 0.55에서 0.6 사이를 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 진행 중인 사이클 과정 중에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고 이 데이터가 좀 갑자기 튀어서 0.7로 올라갔을 때 이때는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지표들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투자를 하실 때 사실 너무 조급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하루하루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제 좀 조급해 하시면서 손절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좀 긴 호흡으로 좀 길게 건강하게 좀 투자를 한다라면은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좀 뭐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표님께서 다양한 지표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서요. 투자 전략으로 좀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코인 뉴스룸 열심히 인사이트들 나눠드렸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흡수하셔서요. 시장에서 좋은 전략들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암호화폐 시장 또 한 번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드려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